오랜 시간 생기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노하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컨트롤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치료의 실마리도 있는 거예요, 사실. 조루와 지루 환자 중에 누가 더 많아요? 조루가 훨씬 많죠. 100명 중에 한 98명 정도가 조루고 한 한두 명이 지루다. 그리고 조루 환자는 전체 성기능 환자 중에서도 한 20-30% 정도 차지할 정도로 흔한 성기능 장애죠. 그래서 오늘도 40명 정도 환자분 오셨는데 그 중에 한 7, 8명 정도가 조루 환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제 주변엔 조루 환자가 없어요?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병원을 오시기까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고 오세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조루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한 3분에서 5분 뭐 이 정도인데 본인은 진짜 만족을 못 해가지고 그냥 주관적으로 느끼는 조루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끼리는 사실 그런 얘기를 솔직히 잘 안 하거든요. 내가 이제 친구한테 만약에 나 조루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대부분 이제 남자들끼리는 뭐 토끼나 뭐 어떤 뭐 토끼 새끼만 이러면서 놀릴 거란 말이죠. 맞아요. 바로 소문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미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럼 발기도 마찬가지고 사실 조루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근데 반대로 여자들끼리 이제 모이고 이러잖아요. 남자친구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둘이 은밀하게 하는 얘기까지도 여자들은 다 한단 말이죠. 남자들 모르게. 뭐 누가 조루니 뭐니 그런 걸 다 알고, 그래서 여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조루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남성분들이 조루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오는 것도 여자친구가 떠밀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빠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쵸. 여성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자 환자들이 진료실 오면서 이렇게 쭈뼛쭈뼛 하면서 오는 거예요. 조루 환자분들은 자위를 할 때도 1분 만에 사정하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대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람마다 달라요.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극 문제일 수도 있고 파트너의 관계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자위를 할 때도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시간 동안 본인의 어떤 취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즐겁고 어떻게 해야 자극이 되고 어떻게 해야 만족하고 어떻게 하면 사정이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습득을 한다는 거죠. 이미 행동요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파트너와 할 때는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할 때 빨리 해야겠다, 천천히 해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남자가 있나요? 사실은 하다 보면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자유 때는 그게 나름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내가 나름대로 껐다 켰다 하면서 만졌다 안 만졌다 하면서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해결법이 한 총 3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멋있게 말해서 이제 행동요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간단해요. 고앤스탑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실제로 삽입하고 그런 왕복 운동을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또 하고, 그러니까 그 멈추는 거를 해주는 거죠. 성행위를 하다 보면은 사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들 때 멈춰주는 거죠, 일단.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귀두라는 게 있잖아요. 주로 이 테두리 부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고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사정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자극이 확 왔을 때 사정을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스퀴징 방법은 뭐냐면, 사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귀두나 혹은 은경 그 사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거죠. 아플 정도로. 그런 방법을 스퀴징 방법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좀 전통적인 방법인데 행동치료로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2가지 이제 행동요법이 있는데, 사실 이 행동요법은 성관계 도중에 갑자기 잠깐 있어봐, 나 좀 쉬었다 할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벌써 다 깨지잖아요. 그리고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약물 치료가 있어요. 사실은 이 약물 치료가 요즘에는 이제 제일 1차 치료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죠. 세로토닌이라는 아까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조루랑 관련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여기를 이제 콘돔을 쓰기도 하고 뭐 사정 지연제 이런 걸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거에 착안해서 연고 같은 거를 이제 처방하기도 해요. 1차 치료로는 약물 치료랑 연고를 같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해보시라. 그리고 이제 곁다리로 이제 행동요법도 같이 하는 거죠. 병행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다 했는데도 잘 안 된다. 사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효과가 미비하거나 또 자꾸 재발하거나 이런다. 시술이나 수술 같은 방법도 있죠. 주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 배부신경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음경으로 가는 신경을 좀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다 차단하면 안 되고 둔감해질 정도로만.
그렇게 아. 신경을 일부를 차단해주는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직접적으로 차단해주기 때문에 조루에 대한 효과는 꽤 좋은 편이에요. 근데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신경이 좀 오히려 예민해진다든지 약간의 그런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간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더 각광받는 시술 혹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귀두 쪽에 공인된 필러를 넣는 거죠. 약간 물처럼 생긴 필러를 테두리 중심으로 해서 넣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치 콘돔을 쓰듯이 여기가 이렇게 덮여지면서 좀 과민한 거, 예민한 게 조금 줄어들면서 사정을 좀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귀두 쪽에다 이렇게 필러를 넣으면 부작용 없을까요? 없어요. 필러는 최대 장점이 되게 위험할 것 같잖아요. 환자분들도 그런 걸 많이 걱정하는데 이거는 정말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부작용이 굉장히 덜한 수술이에요. 필러라는 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단점이라고 하면 필러가 좀 빨리 사라질 수 있는 흡수된다 그러죠. 그거는 이제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1년 혹은 2년 만에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3년 4년 가기도 하고 굉장히 간단한 시술 같은 거라서 그때마다 이제 다시 조금씩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럼 한날 바로 성관계 해도 되나요? 바로는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주사바늘 자국이 있고 피도 나고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참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약물 치료든 행동 치료든 수술이든 다 좋고 효과가 있어요. 이런 치료들이 다 효과를 잘 발휘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파트너예요. 파트너.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이죠. 여자친구나 아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행동 치료 같은 걸 하려고 해도 하다가 좀 멈춰야 되고 하다가 또 멈춰야 되고 약간 이런 거가 이제 파트너의 협조가 되게 필요해요. 특히 행동요법은 파트너와의 충분한 대화나 협조 뭐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약물 치료도 성관계 하기 전에 뭐 한두 시간 전에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아내나 여자친구랑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파트너와의 관계 이런 거에서 보통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10명 중에 뭐 7, 8명은 자위 때는 괜찮은데 실제 성관계에서는 조루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불안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긴장이 된다든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보통 실마리가 있고 거기서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PD님은 사정이 그 시간이 빨라지면 어떤 생각을 먼저 드세요? 상대방이 신경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실망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남자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세요. 사정은 이제 뇌에서부터도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성관계 할 때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는 거 그런 거에서 불안감, 긴장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파트너와의 대화나 그런 걸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사실 그런 정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도 그냥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제가 그럼 여자 PD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친구가 약간 조루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그냥 이 친구가 나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빨리 사정하고 이러면 어떻게 생각할까? 막 불안함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여자친구나 그런 분들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되게 나를 보고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겁먹지 마시고 혼자만 끙끙대지 마시고 차라리 병원에 와보세요.